회사가 5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인 44억 원짜리 부동산을 빼돌렸습니다. 이건 명백히 국가의 징수권을 방해하려는 사해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가액만큼 국가에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이 땅을 빼돌린 게 아니라 사업 부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한 겁니다. 매매 대금 44억 원 중 대부분인 42억 원은 기존 은행 대출과 밀린 공사비를 제가 대신 갚기로 한 거였어요. 실제 회사에 준 현금은 2억 원뿐입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현금을 2억밖에 안 줬다면 더 의심스럽죠. 국가가 가져가야 할 세금을 가로채기 위해 짜고 치는 고도의 세금 탄로 전략이 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44억 원대 부동산 매매가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A사는 5억 3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팔았죠. 그런데 계약 내용을 보면 매매 대금 44억 원 중 42억 원을 피고가 은행 대출과 공사대금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와, 44억 원 중에서 실제 현금은 2억 원만 오갔다는 거네요?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은 안 내고 땅만 넘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시청자분들도 이거 짜고 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법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국가의 주장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채무 승계도 대금 지급의 한 방법입니다. 이 계약이 단순히 세금을 안 내려고 재산을 숨긴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계속하려기 위한 정당한 매각이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이번 재판의 핵심입니다. 유일한 재산을 팔면 무조건 사해행위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예외가 있다는 말씀이죠? 어떤 경우에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받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각 목적이 실제 채무를 갚거나 사업 자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가격이 부당하게 싸지 않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즉, 빚을 갚으려고 죗값 받고 팔아서 실제로 그 돈을 빚 갚는 데 썼다면 정당한 행위로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왜 팔았는지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다 본다는 거네요? 이번 사건의 피고는 그 증명을 아주 잘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44억 원대 부동산 매매 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승계한 채무를 실제로 변제했고 사업을 지속하려 했다는 점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실제로 빚을 갚았다는 증거가 확실했나 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인정받았나요? 피고는 약 8억 원의 공사대금과 설계비를 실제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기존 수분양자들의 계약금을 피고와의 분양대금으로 인정해주는 합의각서도 작성했죠. 즉,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려 한 진정성이 입증된 겁니다. 결국 국가의 조세 채권을 해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사업을 살리려는 정당한 구조조정이었다고 본 거네요. 법원이 형식적인 숫자보다 실질적인 거래의 의도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번 판례는 채무가 많은 회사의 자산을 살 때 시가에 맞춰 정당한 거래를 하고 실제로 그 대금이 빚 갚는 데 쓰였다면 사해행위 걱정을 덜어도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헐값에 매수하거나 거래 내역이 불투명하면 언제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지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분들은 끝까지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